예, 이런 주제가 요새 아주 뜨거운 주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텔레비나 신문 중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한 신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누가 뽑았느냐, 누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느냐, 미국의 기독교도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미국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인구가 3억 2천만인 나라인데 2억 6천만이 다닙니다라고 대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3억 2천분의 2억 6천만, 그러니까 인구의 한 80%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를 치면 줄어드는데, 미국 기독교도들 중에서 성경책에 나온 모든 말은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맞는다, 믿습니까? 했는데 거기서 1억 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1억 명을 우리가 복음주의자 또는 에반젤리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반젤리칼의 80%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누구를 찍어야 되는 거 가지고 번민을 하다가 아주 훌륭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입니다. 그리고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입니다. 그 둘은 아주 열렬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사람 둘 중에서 하나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보다는 믿음은 좀 약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트럼프를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도는 맞는데 아기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미국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미국 사회가 지금 거의 썩어갑니다. 지금 서양이 다 썩었어요. 제일 많이 썩은 데가 유럽, 캐나다, 호주. 어느 정도로 썩었는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개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개하고. 그게 뭐예요? 개하고 결혼해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이 개가 나의 남편이야, 이렇게. 캐나다 여자가 면사포를 쓰고, 개가, 그 개도 키도 크더라고요. 개가 이렇게 서가지고 나비 넥타이 메고서 결혼식 하는 사진을 제가 보고 참 경악을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거꾸로 여자가 개하고 결혼하는, 지금 세상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여권에는 남자, 여자 모르겠다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거기다 체크하는 그 칸을 만들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지금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죠. 미국 사람 중에서 내가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아마 힐러리가 됐으면 미국 건물마다 그 세 번째 화장실 만드느라고 야단 법석이 났을 겁니다. 트럼프가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그거 지금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오바마 때 빵집 주인이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둘이 결혼하겠다고. 근데 거기 이제 조그맣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신랑 신부 올려놓잖아요. 남자 둘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빵가게 주인이, 나는 그런 건 안 된다, 나의 믿는 바에 의하면은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거야. 성경책에도 다 그렇게 써 있고. 그거를 거부했다고 그 빵집을 고발했는데 얼마나 벌금을 많이 맞았는지. 왜? 소수를 차별했다고 거의 망할 지경으로 정말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법원에서 이겨가지고 그 빵집이 망할 뻔하다 겨우 살았습니다. 트럼프가 사회가 바뀌는 것을,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미국 어떤 목사님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예언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서 45장을 읽어보라고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을 읽어보니까 그 고레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열렬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룩하기 위해서 갖다 쓴 사람입니다. 뭘까? 무슨 소리일까? 45장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고레스 왕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은 고레스 같은 사람이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레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IQ에서 140 넘으면 천재라고 그러죠. 트럼프는 IQ가 160으로 나옵니다. 160이라고 학자들이 계산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미국 대통령의 IQ를 전부 한번 다 계산해 보고 싶은 어떤 학자가 옛날 사람부터 다 1대 대통령부터 45대까지 다 분석을 했는데,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때는 IQ 테스트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글 이런 거를 종합해 가지고 IQ를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트럼프는 16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실제로 IQ 검사를 한 거는 156입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우스운 인간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저건 장사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잘 알지도 못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선거할 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이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더니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결국은 맞췄죠. 맞힌 거는 뭐 미국 정치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당연히 맞출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 뭐 그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 협정을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서 있고 뭐 서로 이제 사인하고 그랬는데, 거기 그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회담은 생각보다 잘 됐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폭스뉴스라는 텔레비하고 인터뷰할 때는 판타스틱했다, 정말 끝내주는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문에 매일 나오는 뉴스, 텔레비에 매일 나오는 뉴스는 CNN 방송이죠. CNN은 미국에서 5등 안에 못 들어갑니다. 1등이 폭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5등 안에도 못 들어가는 반기독교 방송만 보고 있습니까? 폭스뉴스는 친기독교의 1등짜리 방송입니다. 근데 오히려 폭스가 이상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멀어서 지금 요게 잘 안 지나가네요. 요걸 딱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문서에 한 내다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문서에 별 볼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속았다는 겁니다. 그 문장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죠. 저 문장에는 무서운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좌파 언론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좌파 언론이 사회를 장악을 했습니다. 미국의 좌파 언론은 공산주의 하자는 언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그거 안 돼. 미국의 역사 이거는 침략의 역사야. 미국은 특별한 나라가 아니야. 보통 나라야. 근데 못된 짓을 많이 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좌파인데, 그 좌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고 지구에 하느님의 뜻을 이룩하는 나라고 사명을 가진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그 전통주의자들하고 무지하게 반대를 하죠. 그래서 미국의 주류 언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저걸 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은 트럼프가 잘못했다.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트럼프가 속았다, 트럼프가 졌다, 뭐 신문이 아니라 어떤 뭐 평론하는 사람이 이거는 김정은이가 완성한 것입니다. 그 국제 정치에 말이죠. 약소국이
강대국하고 대화를 해갖고 완성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랑 말로 해가지고 이기는 나라는 지구에 없어요. 만약 이겼다면 미국이 이건 내가 진 거잖아, 그럼 다시 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강대국이죠. 그럼 다시 해.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니? 내가 이겨야지. 우리나라 미국하고 FTA라는 걸 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그 자유무역협정을 가서 회담한 우리나라 장관급 어떤 분이 자기가 100% 이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100% 이겼다는 말 하면 안 되죠. 미국이 다시 하자고 그럴 테니까. 미국이 다시 하자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하죠. 100% 이겼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반이에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 것이지. 미국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이 지구 어느 나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데, 힘이 아주 센 나라가 작은 나라랑 뭐를 해가지고 손해보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졌다 이런 거는 일단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약속을 한 항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넘어가지가 않는데, 요거를 저 위에 계시는 분이 그냥 넘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거꾸로 한번 가가지고 그거보다 앞으로. 네 가지를 약속했는데 1, 2, 3, 4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과 북한은 각각 자기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염원에 따라서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자. 저기서 북한이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각각 자기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염원을 따라서, 북한의 국민이 있나요? 그런데 북한의 국민이라는 데다 쓰고서 김정은 보고 사인하라고 그런 겁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에. 두 번째,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기로 한다. 50년 동안, 70년이죠, 70년. 북한은 미국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미국만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돼. 김정은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반미를 빼면은 정권 무너집니다. 반미 때문에 그게 살아온 거예요. 막 국민을 막 못 살게 굴면서, 왜 내가 당신네들 못 살게 구는 줄 아셔? 미국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단결하고, 우리가 밥을 좀 못 먹더라도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어야지 사는 거야. 그래서 핵폭탄이 있으면 미국하고 싸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밥을 제대로 못 줘서 미안해요. 반미가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그게 반미가 없으면 북한 정권은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반미하지 않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저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세 번째는, 앞에는 미국과 북한은인데, 세 번째는 북한은입니다. 북한은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속한 거예요. 4월 27일 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것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한이, 미국은 아닙니다. 세 번째 건 북한이에요. 네 번째 건 뭐냐? 6.25 때 미국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면 그거는 전사가 됩니다. 그런데 못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때, 그때는 그것을 실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는지 죽었는 건 확실하겠죠. 70년 됐으니까. 그런데 아직 그 유품을 못 찾은 사람들, 그게 한국전쟁 때 7,8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쪽에서 못 찾은 사람이 2,500명, 북한에서 못 찾은 사람이 5,300명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의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뼈 좀 찾아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좀 찾아다 주세요.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셨는데, 또 참 90대 가는 어떤 여인이 우리 남편 시체 좀 찾아다 주세요. 그 편지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한테 그 뼈를 다 찾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미군은 어디서 미군이 죽었는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가서 그 뼈를 다 땅에서 찾아가지고 파서 다 추스려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미군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학자들이 계산하기에 한 6천 명 정도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6천 명 정도가 들어가면 미군 6천 명이면은 우리나라 군인으로 치면 그 힘이 한 5, 6만 명보다 더 셉니다. 그럼 북한은 미군이 6천 명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 파면은 그게 북한입니까? 끝나는 거지. 지금 미국이 곧 하자.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 유해 발굴 사업을 했는데 10년 동안에 229명은 아니고 229개의 유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229명을 빨리 돌려주고 앞으로 5천 명 것도 다 가서 찾아오겠다. 저는 저거 보고서 야, 김정은이가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사인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약속 때문에 북한은 저거 뼈 파는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지를 알려면 미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것을 약속했는데 김정은이가 이겼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 보통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죠. 미국이란 나라의 그 본질을 잠깐만 더 살펴보면은 저걸 하는 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유해 발굴 부대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은 6.25 때 죽은 사람 뼈가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종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다 가족하고 맞춰가지고 아 누구구나 하고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미국에는 대학교에도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 마크는 위스콘신 대학에 그 실종된 사람 DNA 찾아가지고 누구라고 이름 밝혀주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 그 마크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랑 한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생긴 나라예요. 일본도 옛날에 생겼습니다. 중국도 옛날부터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생긴 나라인데 미국은 200 몇십 년 전에 만든 나라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랑 다른 거예요. 저절로 생기지가 않은 겁니다. 그 나라는 일부러 만든 나라입니다. 일부러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240년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뭉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거 있죠. 우리라는 그 뜨끈뜨끈한 감정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만났을 때하고 한 달 후에 베트남에서 만났습니다. 더 반가워요. 그렇죠? 거기서 만나면 더 반갑습니다. 외국에서 만나면은. 그리고 만약의 경우 2달 후에 우리가 호주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와서 반갑다고 인사할 거예요. 아, 교수님 강의하는 거 들었어요. 왜? 우리는 끈끈이가 있거든요. 끈끈이. 그 끈끈이가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끈끈이는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할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린 끝으로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다. 언어도 같고 피도 같고 문화도 같고 풍속도 같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되나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뭉쳐요? 미국도 우리라는 그 필링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해요.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미국 사람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나라는 어떻게 그 위필링, 우리라는 감정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게 없으면 나라가 아니라는데 미국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들은 다 틀려. 할아버지는 독일에서 왔고 할머니는 영국에서 왔는데 독일하고 영국은 적국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야. 미국은 말이죠. 할아버지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손자가 같은 나라입니다. 손자가 같다는 거로 미국은 한 나라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구에서 미래가 같다는 걸 가지고서
그 국가의 끈끈이를 삼는 나라는 미국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성공한 나라예요. 그게 성공한 나라라서 미국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다른 나라 오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운 나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 미국 사람인데 그 미국 사람임을 하나로 엮는 그 끈끈이의 줄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우리들은 말이야 다 하나님 믿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은 전부 다 영어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지. 그게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죠. 다른 나라들 앞으로 성공할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미국처럼 뭐 땅도 넓고 먹을 것도 많고 기름도 많고 이런 나라가 지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그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못 살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국에서는 못 살게 됐어요. 이제 어딘가 가야 돼. 어디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 선택하겠습니까? 다 미국이죠. 왜? 거기 가면 뭔가 집도 클 것 같고 자동차도 클 것 같고 빵도 많을 것 같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미국은 미래에다가 근거를 두고 국가의 끈끈이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다. 근데 그 끈끈이에 저렇게 끈끈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내가 50년 후에도 그 뼈를 찾아다가 저렇게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주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바로 미국이란 나라의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요번에 미국의 요거보다 하나 더 위군요. 요게 지금 멀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가 왔다고 북한에 돈 준다고 그러는데 돈 주면 큰일 납니다. 미국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북한이 핵을 다 없애면 그때부터 줄 거야. 핵을 다 없애면은 싱가포르에서 6월 10일 날 서로 뭐 악수도 하고 서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 잘 지내자 그랬는데 그거는 말로 한 것이고 언제부터 내가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그러는 거냐? 그거는 북한이 핵을 다 없애는 날부터. 지금 어제 6월 22일이죠. 엊그제 지금 미국에 이제 북한을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1년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년 6월 22일까지는 북한에 이론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돈 주겠다고요? 미국이 이론도 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미국은 이론도 안 줘야지 북한이 힘들어가지고 핵을 포기할 거니까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근데 뭐 개성공단 간다고요? 1년 후에 미국이 풀면은 그때 가면 됩니다. 근데 1년 동안 북한이 버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이 1년 놔두면 북한은 아마 죽을 거예요. 뭐 거의 숨을 못 쉬고 그 정도로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엄벙덤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절대로 풀지 않겠다. 북한이 지금 다 없앨 테니까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1년 이내에 다 핵을 없애면 그때 풀어줄지도 모르죠. 이렇게 그 국가들이 막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이 트럼프가 뭐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날짜도 없고 뭐 내용도 희미하다. 저 사람은 트럼프의 협상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말이죠, 제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회사로 치면 회장님이에요. 트럼프를 몇십 년 동안 모시던 사람이 트럼프의 협상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트럼프는 말이죠, 일로 갑시다만 정한대요. 일로 갑시다.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는 전부 부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몇십 년 모신 사람이 트럼프는 너무나도 편안한 상관이래요. 방향만 정해주고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무슨 날짜가 없다고 그러고 뭐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일로 가자. 북한은 핵을 없앤다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 지금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하고 존 볼튼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랬죠.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알아서 하는 거다. 날짜가 없다고요? 이 사람이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virtually immediately, 거의 즉각적으로 아마도 다음 주부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도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을 거야. 날짜가 몇 월 며칠부터 한다를 안 썼을 뿐이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라는 책이 한두 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나온 것도 여러 권 있는데 그거 한 권만 읽었어도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도 안 돼 있고 내용도 모호해.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하고 방향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대통령 한 사람이 또 레이간 대통령입니다. 레이간 대통령을 우리가 그 두더지형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도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두더지 스타일, 한 사람은 여우 스타일. 여우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아는 게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해서 가까다 헷갈려요. 일로 가야 되는데 막 일로 가고 그럽니다. 아는 건 되게 많은데. 그런데 두더지는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두더지형이래야 됩니다. 이리로 가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기 부하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은 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고 회의할 때 좁니다. 졸아요. 조는 게 더 좋죠. 부하들이 그래야지 안심하고. 왜? 방향은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바보들은 레이간 대통령이 국무회의하다 껍벅껍벅 졸았다. 그때는 조는 게 더 난 겁니다. 높은 사람이 눈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일 잘 못하죠. 바로 그런 걸로 우리가 미스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대사도 와 있었는데 북한하고 핵 협상했는데 실패한 사람이죠. 실패해놓고 트럼프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김정일을 조금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 별명을 김정힐이라고 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김정힐. 근데 지금 뭐 트럼프가 뭐하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네요. 미국 국회의원들도 전부 트럼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미국 국회가 또 좋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 그 루비오라는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저 사람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4명 남아있던 중에 한 명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라는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가가지고 야 김정은 이거 괜찮은 친구야, 너도 뭐 머리가 좋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화났어요. 근데 루비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아부를 떨었다. 그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이라는 인간은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저것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일 뿐인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면은,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 있죠, 개. 유기견을 잡는 사람의 보조원에도 당선되지 못할 놈이다라고 썼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의 보조원에도 당선되지 못할 놈을 트럼프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말한 것은 좀 너무했다라는 식으로, 이거는 트럼프 얘기를 이렇게 위에서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트럼프가 설마 모르고 그랬겠니?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의 또 그 상당히 트럼프랑 같은 편인 그 언론인데, 현실 정치를 이해하지만, 현실 정치를 이해하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놓고 나온 말이 이 하찮은 살인자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찮은 살인자를 추켜 세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이 하찮은 살인자, 미국의 아주 정품 언론이, 그리고 트럼프를 사실은 잠재적으로 지지하는 언론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칭찬했다고 이 하찮은 틴팟 킬러, 이 하찮은 살인자를 옹호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썼어요. 김정은을 상대해야 하지만 그는 북한 인민들에게 기생해서 살고 있는 모든 인도적 규범을 위반하며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를 이끄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안 잊고 있죠. 근데 트럼프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넌 뭐 살인마야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너도 괜찮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가 한 진짜 얘기하고 가짜 얘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자가 와서 막 헷갈리게 질문해가지고, 여보시오, 작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회 와서 얘기한 연설 들었냐? 들었대요. 그 말하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한 말하고는 분명히 좀 다르지? 다르대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지.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모르니까 트럼프가 돌았다라고 그러고, 트럼프가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역할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대통령이에요. 누구도 못하던 걸 트럼프는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 어떻게 텔아비브입니까? 성경책에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대통령도 못했는데 가. 그래서 대사관 이번에 이사 갔습니다. 5월 며칠 날 이사 갔어요. 정말 그런 정말 지조 있게 강력하게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이걸 정확히 써야지 되는데, 트럼프가 그런 말도 했어요. 나도 말이야, 그런 별 볼리는 놈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피곤해. 나도 그런 일 싫어하지. 그런 하려는 거 싫어해. 그리고 그런 말 할 때 내가 어떤 때 바보 같아, 스스로.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는 거야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건 왜 안 들어요? 그런 건 왜 안 읽어요? 텔레비전 뉴스에 다 나온 얘기인데, 션 해니티라는 사람하고 인터뷰할 때 그 말 했습니다. 나도 말이지 말로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이상한 놈을 좋다고 그러는 거 나도 피곤해. 그리고 그런 말 할 때 내 바보 같아. 저 사람이 IQ가 15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대안이 없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거 딱 맞춰야지 되는데. 김정은이 이제 지금 북한 가가지고 되게 고민이 됩니다. 이거 미국하고 잘 지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국이 악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요라고 국민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갑자기 미국은 악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머리가 쥐가 나는 겁니다. 머리가 쥐가 나요. 그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피곤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의 부하들이 중국을 가서 보고서, 중국이 막 잘 살잖아요. 자본주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북한도 잘 살려면은 우리도 나라 문을 열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종심이 짧아. 이게 종심이 짧다는 건 군사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휴전선이 있고 서울은 4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평양은 200km입니다. 서울이 종심이 짧은 거예요. 평양은 종심이 긴 거고, 전쟁하면 종심이 짧은 데가 불리합니다. 그런데 저런 공산국가한테는 자본주의가 독입니다. 근데 이제 독을 국민들이 먹고 살려면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종심이 깊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들어와도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체질도 변하고 살 수가 있어. 근데 북한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우린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이거 미국이 하도 눌러대니까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다 했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북한에 미국 대사관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런데 결국은 갖다 놓으면 우린 죽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대사관은 이게 뭡니까? 북한이 가장 경계해야 될 독입니다. 독. 그 독이 평양 시내에 딱 와 있어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그 상징이 평양에 들어와 있으면은 공산주의는 죽는 거예요. 김정일 정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요번에 어떤 좀 좌익적인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러다가 김정은이가 미국 대사관을 평양에다 갖다 놓는 날, 그것은 바로 중국의 여기 인중에다 칼을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 들어가는 날 중국은 끝나는 겁니다. 왜? 북한은 미국 편이 되니까. 그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지금 범민이 많은 겁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의 신입니다. 북한의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종교라고 보는 미국 학자들이 있습니다.
2300만이 믿는 종교, 주체 사상. 어떤 사람이 북한 갔다 오더니 북한은 뭐 김일성을 예수라고 바꾸면 성경하고 똑같은 나라입니다 하고서,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주면 이해를 잘한대요.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예수님을 바꿔서 읽으면 뭐 그냥 다 이해가 되네요 하고서 그렇게 그 북한을 종교적으로 완전히 왕국을 만들어 놓은 사탄의 왕국이죠 사실은.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강반석입니다. 반석은 영어로 베드로예요. 강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 완전히 기독교 가족이죠. 기독교를 제일 먼저 접수한 북한의 가족인데 이게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원래 기독교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식으로 북한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저자가 미국은 뭐 그냥 저절로 세계 1등이 되는 나라인데 미국은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그것을 다시 바꿀 여력이 있어요. 조그만 나라는 실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미국은 실수해도 되는데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고, 저거는 이제 트럼프랑 친한 미국의 그 교수고, 저 사람은 하원 의원이고 그 하원 의장을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트럼프는 우리를 계속 놀랍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이고 대통령이 된다음에도 놀랍게 하는데 지금 미국이 역사상 가장 잘 삽니다. 지난 그 1사분기 1월부터 3월 달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8%예요. 미국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나라가 경제 성장이 4.8%면 우리는 3%도 안 됩니다, 한국은.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0배도 더 큰 나라가 4%다? 우리나라 같은 게 하나씩 붙는 거예요, 돈으로. 그렇게 그 경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 뽑니까?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 대통령을 뽑는 것이죠. 국민들이 뭐 다른 생각 복잡하게 합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내가 잘 살게 되었어. 그러면 다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일자리가 600만 명이 모자르답니다. 600만 명.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 풀어줘도 그래서 멕시코 사람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불법 이민은 안 되죠. 불법 이민은 합법 이민이나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정도로 미국 경기가 지금 좋고, 저 교수님은 그 트럼프를 아주 우호적으로 평가한 그런 책을 지금 뭐 금년에도 쓰고 작년에도 쓰고 그랬습니다. 요건 뭐 그냥 그렇다는 건 넘고 지나가고요. 저 사람도 미국 대통령 나왔다 떨어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하기 전에 했던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를 농락하려 든다면 그걸로 당신과 당신의 집권은 끝이야. 그 당신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너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농락하려 들면 그때 끝나. 요번에 말이죠, 북한이 이제 이거 내가 사인했지만 이거 지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미국은 그대로 폭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반대를 못해요. 왜? 모든 방송들이 트럼프 너는 저놈한테 속냐? 라고 막 그러면서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 놈한테 어떻게 속니?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어떻게 핵을 내놓을 거야? 근데 가서 사인을 해줘? 그 미국 깃발하고 북한 깃발하고 같이 놓는 그런 걸 해줘? 그래서 저놈을 세계적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해줘? 라고 막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근데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트럼프는 국민의 그 미국 언론의 부담을 안 지고 폭격해도 되죠. 마지막 폭격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야 트럼프가 생각도 없이 엄벙덤벙하다,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국가라서 좋은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또 기분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분파이면 이거 하나 집어 던져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내가 핵을 다 없애니까 나한테도 선물 하나만 주세요. 네 선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남한에 있는 미군 다 빼주세요. 그래, 빼줄까? 기분파로. 내 기분 한번, 네가 좋은 일 했으니까 나도 너 좋은 거 한번 해주겠다. 그거를 미국 국회에서 못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 상원 하원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이 이제 국방 수권 법안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돈을 쓸 때, 심지어는
철수할 때도 돈이 들죠. 이 돈 철수하는데 얼마가 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돈을 주세요라는 거를 전부 이제 국회에서 정하는데 그거를 국방 수권 법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원 상원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주한 미군은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현재 28,500명이 현재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32,0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천 명이 더 와 있습니다. 왜? 북한하고 싸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오르락 내리락은 하는데 22,000명 이하로 내릴 때는 반드시 국회의 허락을 받을 것. 미군은 못 나갑니다. 트럼프 맘대로 못 나가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빼고 싶으면은 그 이유를 다 설명해서 국회에 내대고 국회에서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국회에서 만들어 놨고 핵에 대해서도 이제 검증한다고 그랬죠. 검증. 북한이 나 다 없앴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지 않는 한. 가서 봐야지 진짜 없앤 걸 알죠. 그런데 국회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과 다르면은 그것은 북한이 거짓말한 거야라고. 트럼프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 흥분할 때 또는 대통령이 뭐 기분 낼 때 그런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로 가게 그걸 해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그 법안들 이렇게 다 통과되고 그랬죠. 저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나왔다가 오바마한테 이제 진 사람이죠. 4년 전에 맥케인이라는 미국의 영웅입니다. 저 사람이 그 공군 해군 조종사인데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월맹 감옥에 한 5년쯤 있다 풀려난 사람이에요. 풀려날 때 그 지팡이 짚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평생 국회의원을 했는데 존 맥케인, 그 맥케인 법안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22,000명 이상으로 이하로 주한미군을 줄일 경우에는 국회의 허락을 받을 것. 그 내용을 만든 사람이에요. 쭉 이제 가고요. 요게 지금 잘 안 넘어간, 요게 지금 하원의원입니다. 하원에서 상원에서 다 통과된 거예요. 미국이 우리하고 훈련 안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야, 미국이 한국하고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보겠습니다. 1. 한국, 너 돈 많잖아. 너 돈 많잖아. 돈 좀 더 내.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트럼프가 옛날부터도 왜 한국이 돈이 많은데 우리가 다 해주냐? 주둔비 한국이 좀 더 많이 내. 그 정도 낼 수 있잖아. 그리고 훈련할 때 미국 비행기들이 오죠. 미국 비행기 중에서 그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B2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 이제 한 2대쯤 와가지고 서해 바다에 있는 어떤 섬에다가 이제 폭탄 떨겨뜨리는 연습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거 2대가 왔다 가는데 60억 원 듭니다. 60억 원. 근데 그거는 훈련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미군이 내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요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어. 근데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훈련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북한한테 한 말입니다. 김정은, 너 남한이 훈련하는 거 싫어하지? 네가 정말 핵을 잘 없애고 앞으로 잘하면은 그러면 안 하게 해줄게. 북한한테 코를 꽹 겁니다. 이거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한테 달려 있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봐야지 미국이 밑도 끝도 없이 안 하겠다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6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이제 좀 미국이 타프해야 될 때가 되었다 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는 60만 내지 70만의 대군이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28,500명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가 한국에.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왜 주둔 비용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지 않는가. 저 사람은 지금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데이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몇 년 쓸 석유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50년 쓸 수 있는 석유를 가지고 있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과학자들, 학자들이 분석해 하면은 500년 쓸 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거 안 사옵니다, 이제. 미국은 500년 쓸 석유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한번 풍년 들면 전 세계가 먹고 살 정도로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하고 에너지가 다 완성된 나라는 국제정치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 미국이 어디 가서 싸웠습니까? 중동 가서 싸웠죠. 왜? 석유 때문에. 근데 중동에서 싸울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 중에서 중동뿐만 아니라 아예 국제정치 하지 말자. 우리가 왜 다른 나라 가서 욕먹냐? 왜 우리가 한국에 미군 갖다 놓고 욕먹어? 걔네들 보고 지키라고 그래. 돌아오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관두고 돌아와. 미국은 이제 국제문제 손 띄어. 우리끼리도 살 수 있으니까 손 띄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36%입니다. 그리고 야, 그래도 손을 띄는 것보다도 우리가 돈을 받고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도와는 주되 돈을 쟤네들 보고 내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런 사람이 36%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아니야,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면 되나? 미국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다 지켜줘야 돼. 우리가 돈도 더 많고 그러니까 지켜줘야 돼. 라는 거는 28%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는 인디펜던트 아메리카, 미국은 독립합시다. 하나는 모니볼 아메리카, 돈을 벌면서 지켜줍시다. 세 번째, 인디스펜서블 아메리카, 아이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그 세 가지인데 트럼프는 돈 받고 지켜주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돈 받고 지켜주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국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돈 많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조금 쓰는 나라입니다. 버는 돈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안보가 세계 평균밖에 안 됩니까? 세계적으로 어려운 국가안보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더 쓰라고 미국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특히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저런 사람들이 전부 안전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그것은 남한이 죽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미국 장군들이 다 알고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카터가 밑도 끝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왜 철수하려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박정희가 독재자 아니야. 우리가 독재자를 도와주면 어떡해? 박정희가 독재자라서 도와준 게 아니라 반공일에서 도와준 겁니다. 왜? 공산주의가 밀려오니까 막은 것이죠. 근데 뭐 도덕, 그러면 김일성이는 독재자가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못 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군 여기 있던 별 둘짜리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싱글로브 장군이라는 사람이 카터한테 대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야. 한국에서 미군 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결국은 카터가 졌죠. 미국의 장군들 이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끝났다라고 좌절하거나 한숨 쉬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쭉 이제 여기 잘 안 넘어가는데 이거 회담하기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5분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좀 덥고 그러니까. 회담하기 직전에 원래 회담을 하자고 약속한 것이 처음에는 5월 10일입니다. 근데 5월 10일 날 약속을 하고 미국이 야, 너 북한 전부 다 핵 내려놔. 그래서 막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랬더니 5월 16일 날 북한이 왜 나보고만 하라고 그래? 나 안 해. 그랬습니다. 5월 17일 날은 또 북한의 어떤 사람이 야, 나만은 왜 미국하고 훈련하니? 나 그러면 미국하고 회담 안 해. 그리고 5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정말 4박 며칠? 1박 4일인가 하여간 괴상한 비행기 뜨고 날아가니까 이제 몇 밤 지냈는데 가서 회담은
한 30분 정도밖에 못했죠. 그리고 5월 24일 날 북한의 최선이라는 외교관이 미국 부통령을 막 욕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고. 트럼프가 그 얘기 듣고 그러면 그만해. 트럼프가 절대로 못 참는 거는 부통령을 욕하는 건 절대로 못 참습니다. 트럼프가 부통령을 그만큼 신뢰를 해요. 근데 북한의 여자 외교관이 미국 부통령을 욕하니까 그러면 회담하지 마. 그런데 북한이 5월 25일 날 합시다. 회담해요. 그럼 5월 26일 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6월 1일 날 하는 거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날 트럼프의 보좌관 줄리안이라는 그 변호사가 요번에 말이야 김정은이가 싹싹 빌었지 꿇어 앉아서 싹싹 빌었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듣는 날 김정은이가 안 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담하러 나오면은 이거는 트럼프가 100%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싹싹 빌었지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 싹싹 빌었지만 보겠습니다. 요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Backed on his hands and knees. 손과 무릎으로 빌었다. 꿇어 앉아서 빌었다라고. 이거는 모욕이죠, 모욕. 요번에 왜 김정은하고 말이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 김정은이가 꿇어 앉아서 빌어서 그런 거예요. 그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온 거고 뭡니까? 트럼프가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관두려면 관둬. 그렇지만은 네가 다시 하자 그러면은 할 수가 있어. 너가 무섭냐? 너 죽을까 봐 무섭냐? 내가 보호해 줄게.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보호해 준다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래서 너가 대통령 노릇 그냥 하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허락이란 말도 썼습니다. 내가 적당하게 보호해 줄게. 허락해 줄게. 그런데 너 나하고 얘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토탈, 완전하게 데스메이션, 밟아서 그냥 진이겨버리겠다는 그런 뜻을 쓴 겁니다. 그거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너 나랑 얘기해. 안 하면은 완전히 밟아 죽일 거야. 그런데 네가 나와서 나랑 얘기하면은 너네 나라를 이런 나라로 만들어 줄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위대한 경제 금융 국가. 위대한 경제 금융 국가가 어떤 나라들인가요?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와서 봐. 너도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딜레마는 뭔지 아세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내가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을까가 딜레마입니다.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가 나라를 그렇게 바꿔놨는데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럼 세상에 그렇게 안 바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왜 시진핑이가 독재해요? 그렇게 바꿔놓으려다 보니까 지가 쫓겨날 것 같거든요. 독재자가 민주주의가 아니면 금융자본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바꿨는데 독재 정치하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지구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미국이 그래요. 너 내가 다 봐줄게. 그거 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군인이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 국민들이 덤벼들면 미국 군인이 대신 진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쳐들어가면 미국이 막아줘야 됩니다. 중국이 북한 쳐들어가면 미국이 막아줘야 됩니다. 일본이 쳐들어가도 미국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끝나는 날이죠. 미국이 들어가서 북한을 지켜주니까. 바로 김정은의 딜레마가 거기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2시 정각인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좀 더우시죠? 그리고 이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졸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한 분도 안 주시고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한 2시 정각이니까 한 10분만 뭐 바람 좀 쐬시고 그러고 한 30분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그림은 말이죠. 그 북한의 핵폭탄인데 이거는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데 미국이
북한한테 너 싱가포르에서 와서 회의하기 전에 핵폭탄 5개 먼저 내놔 그랬습니다. 5개 먼저 내놔. 그거를 프랑스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회담을 하자 그랬는데 북한이 못하겠어요 그랬습니다. 아까 못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관도 북한이 합시다. 그래서 다시 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20개 내놔 그랬습니다. 20개 먼저 내놔. 20개 내놓으면 그러면 할게. 근데 저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했어도 비밀이에요. 지금 세상에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북한이 20개를 내놨으면 내놨다라고 발표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저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 20개가 무슨 뜻이냐. 북한의 핵폭탄이 몇 개 있느냐를 지난 1월 달에 아주 그 유명한 핵과학자들이 내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은 아마도 10 내지 20개의 핵폭탄을 조립해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핵을 조립할 수 있는 물질은 30 내지 60개까지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완성해 놓은 곳이 10 내지 20개다. 그런데 미국이 20개 내놔라고 얘기했는데 내놓고 갔는지 안 내놓고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아마도 이건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겉으로 나오는 얘기가 다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20개 내놓으라고 미국이 참 험악한 요구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너 살려줄게. 너 그냥 계속 통치해. 내가 보호해줄게. 이건 뭐 마피아 두목이 부하한테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하여간 뭐 같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들 보면은 제가 그 신문에 한마디 썼습니다. 제목을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북한은 미국의 적은 맞아요. 미국의 적인데 적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적수하고 적은 구별을 해야 돼요. 아니 이 꼬마가 어떻게 거인의 적입니까? 다만 귀찮은 놈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적수는 중국이죠. 북한을 통해서 중국까지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어내면은 그러면은 다 해결돼요. 미국의 꿈은 뭡니까? 1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2등이 덤벼. 2등이 중국이죠. 근데 북한마저도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도 100년 동안 1등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북한을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어떤 좌파 교수가 그랬다고 그랬죠. 북한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 그것은 중국 여기를 칼로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지만은 미국은 그쪽으로 일을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6월 4일 조선일보에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것. 그러고서 떼어냈을 때 성공을 하면은 북한이 미국 편이 되죠. 제가 맨 끝에는 그랬었습니다. 미국은 자기 편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아니 얘가 내 편이 됐는데 얘 중국하고 맞짱을 떠주겠다는데 이놈이 허약하면 뭐예요? 쎄인 게 더 좋지. 미국이 뭐라고 그런 핵은 북한 핵, 이란 핵, 이라크 핵, 리비아 핵. 프랑스가 만들겠다더니 만드세요. 영국이 만들겠다니 우리 거 갖다 쓰세요. 미국이 다 만드는데 인도가 만드는데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랬습니다. 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뭐라고 그러느냐? 나쁜 놈이 만드는 거, 깡패가 만드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근데 깡패가 형님을 바꾸겠대. 북한이라는 꼬마 깡패가 미국한테 형님 앞으로 모시겠어요. 그래? 그럼 넌 내 말 앞으로 잘 들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국제정치가 그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고 북한이 자기 편이 된 것 같을 때는 핵 안 뺏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북한이 말이죠. 전갈 같은 나라예요. 전갈은 그냥 좀 나쁘죠. 찍으면 동물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미국을 찝어서 죽일 만큼은 안 돼 있어요. 즉 미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북한 핵폭탄이. 근데 가만 놔두면은 미국 사람들 과학자들 계산해 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금년 말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그러면 미국이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북한이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날 미국하고 안 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핵을 만드는 거야. 북한도 그 정도는 알아요.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한국을 다 점령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이 도와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한 발만 만들어도 됩니다. 로스앤젤레스만 맞추면 돼요. 미국, 내가 남한하고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좀 도와주지 마세요. 당신들이 도와주면 내가 또 지겠지. 근데 나는 이번에는 그냥은 못 줘. 로스앤젤레스는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신 서울 살리려고 LA를 목숨 거는 건 바보요 라고 얘기하고서, 그러니까 당신 바보 아니라고 내가 알고서, 그리고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참 도와주기가 난감합니다. 저놈이 죽을 때는 로스앤젤레스를 없애버릴 테니까 서울하고 로스앤젤레스를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지. 그런 건 안 합니다, 어느 나라도. 그래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북한은 남한을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이 도와주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북한 같은 깡패가 LA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허락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 것이죠. 북한도 그런 의미에서는 재수가 없는 겁니다. 너가 나를 쏠 수 있는 거 이거는 죽어도 안 돼. 지금 그것이 지금 근데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한 보고 너 독을 빼라, 핵을 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전갈이 독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전갈이 독을 뺐어요. 그러면 메뚜기 되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아무나 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전갈이라서 못 건드렸죠. 바로 북한의 딜레마는 여기 있는 겁니다.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어서 미국도 찌르면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 직전에서 요걸 빼버려. 그럼 내가 널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전갈이 독을 빼면 전갈일까? 체제 유지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딜레마가 김정은이한테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볼턴이라는 사람인데, 존 볼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북한 같은 놈하고 무슨 약속을 하니? 그런 거랑 약속해도 다 안 지키는 녀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작년 여름에,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보좌관 되기 전에 남한이 북한 통일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남한이 북한 통일하려면은 중국한테 야, 너 남한이 통일하게 놔둬 그래야 되는데 중국이 그 말을 들을까라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중국이 남한이 통일하라고 놔둘까요?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 북핵 미사일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중국이 협조해 줄까요? 안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참, 요거 잘 안 맞네. 중국이 북한 정권 교체에 동의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불가피하다. 폭격해버리면 돼.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을 건 믿어야 돼요. 그죠? 저 사람을 갖다 놨습니다. 요번에 북한하고 얘기하자라고 확정한 다음에 3월 달에 나도 북한하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고서 존 볼턴을 자기 보좌관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옆에다가. 존 볼턴은 북한 따위하고 무슨 협정을 맺습니까? 남한이 통일하면 다 끝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 핵폭탄이 칼이에요. 이게 엄마가 들고 있는 부엌 칼입니다. 그런데 밤에 강도가 와서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 미국 보고 저 칼 좀 뺏어 주세요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는 왜 칼만 보니?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지. 니네 엄마가 들고 있는 게 아니야. 강도가 들고 있잖아. 저 강도를 바꾸면 되는 거야. 강도를 엄마로 바꾸면 칼은 안 뺏어도 끝나. 그게 미국식 접근 방법입니다. 북한을 나라를 바꿔놓으면은, 괜찮은 나라로 바꿔놓으면은 칼 좀 들고 있어도 엄마 부엌 칼인데 뭐가 무서워요. 지금 강도가 들고 있으니까 무서운 것이지. 그런데 남한이 다 점령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옆에 앉아 있죠. 대통령 옆에 앉아 있고 여기, 그리고 대통령 바로 옆에는 펜스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I'm a Christian. 나는 하느님 믿어요. 컨서버티브. 나는 보수주의자죠. And Republican. 그리고 공화당원입니다. 순서대로. 저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올림픽에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기 맞은편에 김영철이라는 그 천안함 사건이 일으킨 놈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나가버렸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난리가 났죠. 딱 보고서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린 다음에 설명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살인자랑 앞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살인자 같은 놈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딸이 왔다 갔죠. 한국에 트럼프 딸이 왔다 가서 한국 가서 너무 피곤했다고 살인자들하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렇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트럼프를 펜스 부통령을 욕했던 여자예요. 저 사람 나중에 북한에서 벌 받을지 모릅니다. 펜스 보고 뭐라고 했냐면 폴리티컬 더미, 정치적으로는 바보 같은 놈이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저것이 펜스를 욕해? 펜스가 다음번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펜스가 부통령하고 트럼프가 또 이제 펜스가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대통령하고 한 십몇 년 하면은 미국 사회가 바뀝니다. 아까 내가 이제 그랬죠. 개하고 결혼할 수 있는 캐나다, 개하고 결혼할 수 있는 호주. 그런데 미국은 동성 결혼 그거 지금 막으려고 그러는데 오바마, 클린턴이 법관을 뽑아놨는데 거기 다 찬성하는 사람들을 잔뜩 뽑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으로 다 바꿔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가 가서 결혼식 하러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안 돼 그러면은 가서 법원에다가 고발하겠죠. 법원에서도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관을 트럼프가 130명을 1년 만에 바꿔놨는데 전부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으로 다 임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르는 사이에 국가가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데 트럼프가 나서 그걸 막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미국 운동선수들이 말이죠. 이제 시합할 때 보면은 그 애국가 부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애국가 하면은. 근데 땅바닥에 주저앉고 막 그러는 거를 트럼프가 그런 놈 다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야, 국가가 나오는데 꿇어 앉아서 무슨 월급을 몇백만 달러씩 바로 그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엄청난 싸움이 진행돼요.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애국가가 나올 때 꿇어 앉든 누워 있든 무슨 관계야? 트럼프는 애국가가 나오면 서서 가슴에 손 올리고 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 싸움이 보통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한테 관두려면 관두하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 사이즈 대단하죠. 근데 저 뒤에 보면은 막 이러면서 사인해요. 근데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전화하든지 편지 써. 이만한 편지 써서 보냈죠. 웃겨요. 편지가 이만해. 뭐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옮기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수도 옮긴 거는 그 트럼프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안 넘어가네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에다 멋있게 졌습니다. 멋있게 져서 갔어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 옆에서 일을 해야지. 뭐 다 미국하고 세계가 관련되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없이 가야 될 거예요. 뭐 저렇게 다 했는데 저거 세계가 다 봤습니다. 북한만 못 봤어요. 북한은 방송 안 했습니다. 북한은 항상 나중에 방송하죠. 나쁜 거 다 띄어가지고. 요번에 김정은이가 구두를 무지하게 높은 거 신고 왔습니다.
김정은이가 1m 68, 트럼프가 1m 90. 그러니까 목 하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목 하나 차이가 나진 않게 돼 있죠. 아마 엄청나게 높은 신발을 신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발도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평화가 왔는 줄 아는데 평화 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1961년에 그해 이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세요. 80, 240, 800. 80은 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80달러입니다. 지금 3만 달러예요.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근데 그때 80달러였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북한이 240달러를 벌었습니다. 남한 사람들보다 북한은 3배 잘 살고 있었다. 그 800은 뭐냐? 필리핀 사람들은 800달러를 벌고 있었어요.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잘 살던 나라입니다. 1961년에 1961년에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잘 살고 북한은 우리보다 3배 잘 살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이제 10년 동안 해가지고 북한하고 맞춰놨습니다. 남한하고 북한이 1972년에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야 북한 너 와서 대화하자. 서울 와서 봐. 나도 평양 가서 볼게. 그래서 처음으로 남북 대화가 시작된 것이 1972년인데 72년에 북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서울에 자동차가 꽤 많은 거예요. 지금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너무 많아. 북한이 보기에. 그리고 건물들도 너무 많아요. 그때 박정희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 불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불들 다 켜놓으라고. 왜?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놈들한테 놀랍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북한의 그 윤누구라는 사람인데 우리 그 교수님하고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그 역사학과, 연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야 저놈이 나랑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저렇게 빨갱이가 되더니 그러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윤모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갖다 놨구만. 서울에다가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끌어다 놨구만. 우리나라 그때 이범석 씨가 그 대표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응수를 했냐? 예 맞아요. 전국에 있는 차를 다 갖다 놨죠. 그거 옮기는 거는 쉽습니다. 건물을 옮겨 놓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냥 기교 있게 받아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한 가서 그러니까 와서 보고서 막 헷갈리는 겁니다. 남한이 거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김일성이가 남한 갔다 와서 정신이 몽롱해진 자기 부하들한테 한 말입니다.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정말 북한식은 간단하죠. 뺏으면 된대요. 뺏으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니? 김정일이는 그랬습니다. 야 우리는 말이야 지금 기름도 없고 쌀도 없어. 그렇지만은 남조선에 가면은 기름도 많고 쌀도 많아. 근데 저것들은 말이지 쪼다기 때문에 빵 한 번 쏘면 다 도망가. 그래서 남한 거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느냐 맞느냐는 우리 하기 나름이죠. 우리 지금 빵 쏘면 다 도망갈 것 같습니까? 싸우러 나갈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이 모르겠어요. 도망갈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럼 북한이 이기는 거죠. 김일성이가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 큰 글자입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남한 갔다 와서 뭐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러고 오니까 지금 정신이 몽롱하지. 저게 없어져야지 평화가 오는 거야. 얼마나 칼 같은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같이 평화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북회담 한번 했다고 김정은이도 괜찮다는 사람이 70몇 %래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정치가가 자기는 평생 70% 근처에 간 적이 없는데 김정은이는 한 번 쥐어하고서 77% 지지를 받았다고. 택시 운전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놈 밑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서 한번 살아보시지.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인 놈입니까? 자기 고모부를 죽였는데, 고모부 죽인 거를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고모부가 사실은 중국 가가지고 중국한테 돈을 꾸러갔는데, 중국이 그때 이제 후진타오가 있을 때예요. 야, 김정은이 같은 놈한테는 돈 꿔줄 수 없어. 그랬더니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가 후진타오한테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남으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남이는 좀 개화된 사람이에요. 그거가 들킨 겁니다. 그래서 고모부, 당신은 반역자야. 야, 이 녀석아, 내가 반역한 게 뭐 있니?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고문이 개고문이에요. 개한테 물어뜯기게 하는 거. 개한테 물어뜯겨서 죽은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남한의 진짜 공산당이 올라가서 북한을, 조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겠다고 올라갔던 진짜 공산주의자죠, 그 사람은. 근데 김일성이가 전쟁 끝난 다음에 너는 미국의 간첩이야 라고 해가지고 개한테 물려 죽게 한 사람입니다. 김일성이가 말끝마다 이거를 당할 놈은 없어. 개고문을 그 개고문을 했다고 제가 일본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태이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잘못한 놈은 흔적도 없어야 돼. 그래갖고 북한 육군 사관학교에다가 걸어놓고서 그 사람을 묶어놓고 비행기 쏘는 포로 쐈습니다. 비행기 쏘는 고사포라는 거 있죠. 그 소련제 옛날 거예요. 고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90발을 갈겨가지고 시체가 없어요. 핏자국이 있는 걸 화염 방사기로 말렸습니다.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다 봤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다 본 거예요. 90발 쏜 것까지 총알 폭 숫자까지 미국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잔인한 친구를 뭐 요새 귀엽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뚱뚱한 놈이 귀엽대요. 참 큰일입니다. 남한의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는 평화란 있을 수 없는 거야. 남한 정부가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을 텐데 그게 다 필요 없어. 없는 거, 그것이 평화야. 그것이 마지막 평화야 라고 얘기했고, 뭐 그냥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뭐 여러분들 아주 헤비한 것보다 에피소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황장엽이라는 분입니다. 그 사람은 김일성의 가정교사예요. 김정일이도 가리키고 주체사상을 만들어줬던 김일성대학 총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울대학 총장이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넘어온 사람이 이제 김덕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수는 아닌데 아주 학교에서 높은 간부예요. 그 둘이. 그 김덕홍 씨가 총장을 꼬셔서 넘어온 겁니다. 근데 그 김덕홍 씨가 최근에 회고록을 썼는데, 김덕홍이는 김정일의 파티에 불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김정일이가 그렇게 파티를 좋아한대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놀고 말이지, 나만 노래 듣고. 그런데 어느 날 파티에 갔더니 이 책상을 놓고서 책상에다가 이쪽에는 꼰총이 있고 이쪽에는 달러 뭉치를 놨는데, 온 사람들한테 와서 원하는 걸 하나씩 집어보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쭈삣쭈삣 됐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장교가 2명 있었는데, 자네들이 와서 집어봐. 그랬더니 한 녀석이 와서 돈을 집었습니다. 한 사람은 꼰총을 집었대요. 그랬더니 그 장교들한테 왜 그걸 집었는지 설명을 해보라 그랬더니, 먼저 돈을 집은 장교가, 수령님, 이 돈이 있으면 저 꼰총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그거 말 되는 소리구만. 근데 너는 왜 총을 집었냐 그랬더니, 총 집은 녀석이, 수령님, 이 총 있으면 저 돈 다 뺏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김정일이가 이걸 땅 치면서, 맞아, 자네가 이 나라의 기본 정책을 이해하고 있구만 하면서 그 녀석한테 꼰총하고 돈을 선물로 줬답니다. 제가 말이죠, 그거를 제 후배인 경영학 박사한테 숙제로, 문제로 주고 어떤 게 집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 선배님 그걸 몰라서 물어요? 국제정치학 공부하신 선배님이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한번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총을 집어
짚는 게 맞죠. 미국에서 꼰총 한 자루가 300달러입니다. 그 돈을 1000달러라고 치겠습니다. 옆에 돈 뭉치를. 돈을 집은 친구는 300달러 주고 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총 더하기 700달러가 남게 됩니다. 근데 돈을 집은 친구는, 총을 집은 친구는 총 더하기 1000달러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경영학적으로 총을 집는 게 맞는 거죠. 국제정치학적으로는 물론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하고 악수하고 뭐 허그하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얘기하러 나온 것은 미국이 야 등어리 두드려줘서 나왔습니까? 너 죽을래 그래서 나왔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나온 거예요. 죽을래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알아야죠. 북한은 미국이 밟아 죽일 것 같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킬지 안 지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안 지킬 경우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지도 하나가 없어진 것 같으네요. 요거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덕담이 아니라 이거는 국제정치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거꾸로는 안 가나? 이게 레이저가 잘 안 맞네요 보니까. 이게 조기를 딱 맞추라고 그러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넘어가는데 이건 뭐 막 넘어갔네요.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미래를 예측하기 다 맞힌 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금도 그냥 67세, 68세쯤 된 분이에요.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야 이게 한국은 곧 통일이 될 것 같아. 통일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그게 정말 국제정치학적인 발상법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는데 만주가 왜 궁금해요? 한국이 통일되면 힘센 나라가 됩니다. 힘센 나라가 되면 옆에 나라랑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돼서 힘이 세지면은 만주에서 중국하고 부딪힐 것 같아. 근데 한국은 만주가 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중국도 질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티격태격 할 건데, 그래서 한국이 통일되면은 그 나라는 센 나라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 라고 질문을 하고서 그 교수님이 2040년쯤 되면은 만주가 한국어가 될 것 같아 라고 예측한 교수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2040년에 내가 95살밖에 안 되니까 한국 가서 내가 얘기했던 것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러 갈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40년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40년에 평균 수명이 지금 몇 살로 계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20이에요. 120입니다. 성경에 가면 120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900살 뭐 이렇죠? 성경에 보면 120까지 사는 게 맞습니다. 제가 120까지 산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느 날 크리스마스 무렵에 한 10년 됐어요. 그 얘기를 황우석 교수한테 들었습니다. 황우석 교수가 조금 이제 황우석 교수가 잘못한 것은 말이죠. 황우석 교수의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놈이 말이야 달에 가는 우주선을 설계를 마쳤는데 설계를 맞춰서 맞습니다. 그거대로 하면 달에 가는 우주선이 나와요. 근데 저놈이 그 표를 먼저 팔았어. 아니 설계도밖에 안 만들었는데 표를 팔았어. 그래서 이제 사기꾼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설계도도 다 맞는 거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어느 날 그 한양대학교 이제 거기서 그 글로벌 무슨 과정이라고 해갖고 학생이 600명인데 교수 12명이 가서 가르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면은 총장님이 밥을 사줘요. 근데 그날 저도 가고 그 황우석 교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 정치학 하신 교수님이 있는데 그 정치학자들은 인간이 120살까지 사는 세월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20살까지 살아요? 그런 세월 준비 못하고 있죠.
그거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 모든 나라는 60살에 뭐 대학 교수님은 65세지만은 보통 사람은 60살도 되기 전에 다 나오죠. 60살까지 돈 벌고 그다음에 한 1, 20년 정도 더 사는 거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살까지 일을 했는데 120살까지면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어떻게 60년을 더 살아요? 돈이 있어야지 살지. 그랬더니 그 황우석 교수가 그때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지가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돼지 한 마리가 5억 원짜리래요. 미국에서 사다 기르는데 아주 무균방에다 넣고 기르는데 돼지가 이 장기가 사람하고 똑같답니다. 돼지 간, 위, 콩팥, 심장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프면은 돼지 껍 갖다 끼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바꾸면 새 거 되죠. 그 뭐 자동차들 뭐 타야 새 거 바뀌고 그러면 뭐 그냥 10년, 20년이고 타는 겁니다. 곧 그런 날 온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사실은. 와, 이게 내가 아직 반도 못 살았네. 그래서 그 사람이 농담도 하더라고요. 이건 안 된대. 돼지 뇌하고 바꿀 수는 없죠.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농담을 하는데 심장이 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장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돼지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된대요. 간 이런 건 그냥 된대요. 와, 정말 그러면 120살 그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새 거 닮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2040년에 만주가 한국어가 될 것 같아. 그때 내가 가서 확인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그렇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쯤 되면은 중국은 지리멸렬한 나라가 돼 있을 거야. 중국이 지금부터 망합니다. 중국이 말이죠. 인구는 14억이나 되는 나라인데 불행이 뭔지 아세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15살서부터 60살 사이가 그 나라의 등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 7.7명이 어른을 한 명을 모십니다. 지금 현재. 근데 2050년이 되면은 일하는 사람 2명이 어른 한 명 모시게 돼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학자가 쉽게 얘기했어요. 2030년이 되면은 12년밖에 안 남았죠.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신랑 외아들, 신부 외딸,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2.5명이 살아계셔가지고 그 신혼부부 한 쌍이 어른을 6.5명 모셔야 된다라고 딱 나옵니다. 통계로. 여러분, 신혼부부 한 쌍이 어른 6.5명한테 용돈을 주려면은 자기네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예 나는 용돈 안 줘. 국가가 해줘. 국가는 어떻게 줍니까? 세금 받아야죠. 중국이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법칙을 어긋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나라고 그랬습니다. 둘 나면 벌 줬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도 보통 그냥 가만 놔두면 둘 나요. 둘. 그냥 보통 사람이 둘 낳는 게 보통입니다. 둘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2.2명이래야 유지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이 평생 애를 2.2명 낳으면 그 나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죽는 사람, 새로 나는 사람에서. 근데 그거보다 줄면 쭉쭉 줄어드는데 중국이 한 명만 나라고 그랬습니다. 한 명. 그거를 36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없어요. 어른만 많습니다. 중국에 제일 많은 게 40살 때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문제가 안 보여요. 왜? 40대는 그래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럴 때니까 40대가 제일 많은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20년 미뤄 올려 볼까요? 30년 미룰까요? 평균 수명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밑에가 없어요.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떠받칩니까? 그게 하나만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괴물을 만든 겁니다. 나라가 괴물이 된 거예요. 지구에서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지날수록 여자가 더 많아요. 그거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국만은 여자가 더 남자보다 적은 나라입니다. 왜? 하나 나라니까 아들만 들이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 130명에 여자 100명입니다. 남자 30%가 결혼을 못해요. 여자가 없어서. 그런 사회는 전쟁 납니다. 폭동 나고. 지금 중국이 거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말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데모그래피라고 합니다. 데모그래피. 근데 데모그래피 is destiny. 데모그래피는 운명이다. 이거는 국가가 해결을 못해요. 지구에는 웬만한 나라들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도 데모그래피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구에서 없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왜? 이민. 젊은 애들이 계속 가죠. 공부 잘하는 애들 박사 받으면 미국에서 살죠. 안 오고. 우리나라 공학 박사들 중에서 90%가 미국에 살죠. 다 미국에 삽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박사를 받았는데 공대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가를 5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92%가 미국에서 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박사 딱 받았을 때 머리가 빙빙 돌 때 걔네들이 다 미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노벨상 받을 것 같은 사람 미국에 붙듭니다. 미국에 붙들어가지고 미국 시민권 주죠. 그래서 미국은 그냥 자동으로 1등하는 나라입니다. 왜? 일단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분들이 오고, 근데 한국보다는 미국이 취직이 좋잖아요. 공학 박사 받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두각 나타나면 또 그냥 월급 100만 달러 준다고 그러고 또 붙들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미국이 노벨상도 그냥 다 받아가죠. 왜? 미국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이 없죠. 미국 시민권 있으면 난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 딸내미도 미국 사람입니다. 내가 유학할 때 났거든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유학할 때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얼굴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괜찮은 사람을 전부, 우리 선배 중에서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천재입니다. 근데 그 교수가 국방성에서 돈을 이만큼 따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 국방부 일을 하느냐고. 미국이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민권 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공부하다가 미국 시민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미국에서 교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서 논문 쓰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학생들. 바로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거로 세계의 그 엘리트 천재들 다 내고 가가지고 그 1등을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죠. 나라가 허심탄회해야 됩니다. 이렇게 깐깐하면 안 돼요. 자유롭고. 그 우리나라 교수들 미국에서 왔다가 그냥 미국으로 다시 가버리죠. 여기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바로 중국이 그런 거예요. 저기 조사진은 보면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해군 대장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엄마는 일본 여자,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해리 해리스라는 사람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금년 5월 31일 날 해군 대장에서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호주 대사로 내정을 했습니다. 중국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미국 너 나랑 전쟁하자는 소리냐 그러면서 막 반발을 했는데 저 사람이 다음번 직업이 뭔지 아세요? 한국 대사입니다. 그래? 그럼 한국 대사로 보내주지. 중국 화나냐? 저 사람이 한국 대사로 오면은 대단하겠죠. 이제 무슨 일이 대단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미국 대사입니다. 근데 대사는 이제 뭐 39살짜리도 오고 그랬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하니까. 근데 용사 가면 별 넷이 있죠. 그 사람은 50 몇 살이죠. 근데 사실 격으로는 대사가 더 높아. 근데 50 몇 살짜리가 30 몇 살짜리 대사한테 잘 밀리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옴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대장 출신이 오니까 여기 와 있는 대장이 저 사람보다 후배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일사천리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하고도 이게 괜찮아요. 한국에서 전쟁 나면 일본이 많이 도와줘야 되죠. 하다못해 그 기름이라도 부산항에다 갖다 보줘야 되죠. 그런 게 다 잘 될. 그럴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해리스라는 사람인데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거 이거로 하니까 작아네요. 여기 그 저 사람은 이 저 옆에 생긴 친구가 그 시리아의 대통령인데 정말 못된 놈입니다. 화학 무기로 자기 국민을 폭격하는 놈이에요. 어떻게 자기 국민을. 그래서 트럼프가 그 사람이 막 꼬부라져서 막 이러고 죽습니다. 막 죽는데 애들이 이러고 죽어요. 그 사진을 보고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죽도록 만든 것은 아니야. 근데 어떤 개 같은 인간이 사람을 이렇게 죽여? 그래가지고서 미사일 58발을 쏴버렸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걸 58발을 쏴가지고 그 폭격기가 떴던 공항을 초토화시켜 놨습니다. 그게 작년 4월 달 얘기인데 요번에 김정은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저 시리아 저놈이 말이지 나쁜 짓을 해서 내가 미사일을 58발을 쐈어 그랬더니 통역하는 놈이 그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물어봐. 통역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 아사드라는 놈이 국민을 화학무기로 죽였는데 내가 58발의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놈을 처벌했어. 한 발도 에러가 나지 않고 전부 명중했어. 근데 그 뒤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안 했는데 그 화학폭탄이 니네 거라며. 북한이 만들어준 겁니다. 북한이 팔아먹은 거예요. 둘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트럼프가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협상에서 졌다고요? 아마 김정은이가 머리가 섰을 겁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 폭탄이 이스라엘 신문에 나온 건데 이스라엘 신문에 지금 그 시리아에 비밀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북한이 화학무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폭탄을 만든다라고 쓰고서 거기다가 그 기사 성경 말씀을 썼는데 이사야서 60장 12절 그 이스라엘 신문에는 성경 말이 들어갑니다. 기사의 앞에 들어가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은 너는 이스라엘이죠. 너를 섬기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스라엘이 북한을 파멸시키고 진멸시키겠다라고 지금 쓴 겁니다. 왜? 아니 북한이 시리아 이런데 이란에다가 핵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신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진멸시켜 버리고야 말 거야.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신의주에서 무지막지하게 큰 불이 났습니다. 지난 1월 31일 날 5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거 있다가 2주일 후에 낮은 선봉에서 또 무지막지하게 큰 불이 났습니다. 왜 불이 2주일 사이에 이렇게 나는데 어디가 탔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울산 정유공장이 탔습니다. 그게 왜 탈까? 거기서 폭탄이 터졌나? 북한 사람들이 담뱃불로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냥 정유공장이 다 타버렸습니다. 북한에 기름이 없어요. 왜 탔는지는 지금 아무도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태웠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미국이 폭격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 뭐로 폭격을 하는데 그런 게 다 있나? 그런 거 하나만 보여주고 내가 강의 대학강 마치겠습니다. 여기 그 낮은 선봉이라는 데인데 하도 다 타가지고 그 연기가 저쪽 시베리아 갔는데 연기가 한 500km도 넘어요. 서울 부산보다 더 깁니다. 연기 길이가. 근데 그거를 이제 불이 났는데 미국의 그 무기 중에 뭐 이거 다 하지 말고 무기 중에 요 그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말이야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할 수가 있지. 아니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은 북한이 서울을 그래서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는데 서울 사람은 끄떡없는 거로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기자들이 그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혹시 이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지 기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국방장관이 말을 못하고 그렇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나 안 가르쳐줘 이러고 있다가 풀었다라고 신문에 나 있습니다. 기자가 이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풀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여기 아까 되더니만 또 안 되네요. 요겁니다. 우주에 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이 속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쇠야. 텅스텐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냐? 그냥 전봇대예요. 전봇대. 길이가 6m 그리고 두께가 30cm 짜리를 공중에다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떨겨뜨리는 거예요. 쏘는 거가 아닙니다. 거기 뭐 엔진이 없으니까 쏘는 것도 아니라 떨기면은 이놈이 지구를 향해서 있는 속도를 다 내려올수록 속도가 빠르죠. 그래가지고 땅에 딱 닿는 순간에 속도가 음속의 30배입니다.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해갖고 땅을 60m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데 핵폭탄하고 화력이 같대요. 그냥 쇳덩어리를 떨기는데 그 미국이 옛날에 월남전에서 실험해봤습니다. 5cm짜리 쇳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양을 폭탄처럼 만들었어요. 비행기에서 900m에서 떨겨뜨렸는데 그놈이 떨어지다가 땅에 닿을 때 22.5cm짜리 세멘트를 뚫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 물리학적 운동 법칙이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그 속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높이에서 연필 떨어지는 거 맞으면 사람들 죽습니다. 연필 맞고서. 그 빠른 속도로 사람 막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만들어 놔가지고 우주에다 달아놨는데 6월 18일 날 트럼프가 미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음에 우주군을 만들어라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무기는 이미 있는데 저 무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의 몽둥이입니다. 무기 이름이 Rod from God, 하나님의 몽둥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북한의 불난거가 하나님의 몽둥이 터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시설을 이번에 핵실험 시설을 폭파시켰는데 그거는 작년에 폭파됐습니다. 작년에 폭파된 거예요. 근데 누가 폭발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지진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진 났다는 날 우리 학자들은 뭐 저도 그렇고 그거 찾아본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지진계를 찾아보니까 북한이 지진이 그날 났는데 어디에서 났느냐? 지진은 보통 어디서 납니까? 땅 몇십 킬로 속에서 나죠. 그날은 지 표면에서 났습니다. 지 표면에서 지진이 났다? 폭탄이 떨어진 거네?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 지 표면에서 지진이 났는데 바로 그날 미국의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북한 깊숙이 들어갔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날으니까 비행기가 날았는데 지진이 나네. 왜 그럴까 잘 모르겠는데 미국 잡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 잡지 여기 거기 안 이거 잘 안 가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북한에서 저기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지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설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2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나왔습니다. 한 달쯤 후에 거기서 200명 죽었으면 누가 죽었을까요? 청소하는 아줌마? 자벽부? 핵과학자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말을 못하는 그 슬픈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코피 작전이라는 말 있죠. 누가 그 미국이 코피 작전 할 거냐요. 아니 미국이 왜 코피 작전합니까? 코피 작전은 코피만 나게 하는 거죠. 앞으로 하면은 죽이는 걸로 합니다. 코피 작전이 아니에요. 코피 작전은 지금까지 했겠죠. 지금까지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려진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거로 봤을 때 저는 북한이 결국은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한테 결국은 항복하고 말 거라고 봅니다. 항복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해서 통일도 하고 민주국가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생각 가진 애들 가서 설득도 하고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됐습니다.